자, 4번. 자, 4번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이거 자체를 잘 분석하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자, ABC 세 가지고, 세 가지가 뭐였냐면, 화강암, 현무암, 유문암이라 그랬어. 자, 먼저 갑시다. ABC를 먼저 뭔지를, 각각이 뭔지를 한번 결정을 좀 해보자. 지금 보면 여기 SiO2가 나와 있는데, B와 C는 같은 SiO2 값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A는 SiO2 값이 작아.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SiO2 값이 작은 건 바로 현무암이 되겠지? 그리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SiO2 함량이 많지만 똑같지만 입자의 크기 자체는 심성암인 화강암이 더 많죠? 더 크죠? 그래서 B는 화강암, 입자 크기가 작은 C가 유문암이 C가 되겠지.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겠지. 자, A는 유문암 틀렸고, 자, B는 C보다 지하 깊은 곳의 형성. B는 C보다. 화강암 심성암이니까 지하 깊은 곳 맞는 말이죠. 어두운색 광물 함량. 자, 이거는 화학 성분과 관련된 건데, 자, X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색 광물인데, 참고로 현무암과 유문암은 어둡지만 유문암은 밝은 색깔이죠. 그러면 이 X 값으로서 그건 맞지 않다는 거지. 지금 A와 C가 현무암과 유문암이 거의 같은 수치를 가지니까. 그래서 현재 이 값은 맞지는 않다. 밝고 어두우니까.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지? 굳이 넣는다면 뭐 냉각 속도 정도 되겠지? 왜냐하면 현무암과 유문암이 화산암이니까. 냉각 속도 빠르다. 표현될 수도 있겠죠? 됐나? 자, 5번. 저 5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A, B가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두 개인데 일단 누가 현재 현무암질이고 유문암질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먼저 결정을 좀 해볼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SiO2 함량이잖아. 그러면 SiO2 함량, 현무암을 보게 되면 이 SiO2 함량 자체가 양이 적지. 그러면 지금 이 밝은 색깔 보게 되면 A와 B 중에 B가 더 적잖아. 그럼 이 B가 현무암, 그리고 이게 A가 유문암인 걸 구분할 수가 있겠지. 근데 SiO2가 나와 있다면 이걸 이용하면 되지만 나머지 구성 원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먼저 볼게. 자, Fe와 Ca와 Mg, 펫가마. 이 기억나죠? 얘 같은 경우 현재 보면 무거운 원소로서 현무암질이 많았습니다. 현무암질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만 본다면 봤을 때 이걸 말하겠지?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왼쪽 거보다 많지? 그 현무암 맞죠? 자, 그리고 NA와 K. 물론 SI, 규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SiO2에 SI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양을 보게 되면 현무암은 양은 적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보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여기가 적게 분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지? 이걸로도 역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일 핵심은 SiO2가 되겠지만 그 외의 값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분 가능하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갈게. 자, A는 현무암질이 아니라 유문암질이었죠. 자, 철과 마그네슘 함량 B는 B가 A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일단 유문암과 현무암 구분했다면 철과 마그네슘은 현무암이 많지?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도 이미 벌써 FE와 현재 보면 또 MG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하지.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 A보다 B에서 생성되는 암석이 색깔이 밝다. 자, B. 자, 현무암은 색깔이 어둡죠? 유색 광물이 많잖아. 유물암 색깔이 밝지? 무색 광물이 많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지. 답은 2번. 자, 7번. 자, 7번 보면 화산체 두 개 나와 있는데, 자, 경사가 급한 게 있고, 경사가 완만한 게 있고, 그 말은 종상이고, 순상이고, 이래 되겠지? 자, 그리고 SiO2 함량 보게 되면, 얘는 67과 70으로, 자, 규산용 광물이 많기 때문에 점성이 크니까 경사가 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 이 SiO2 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분하면 유문암질, 현무암질. 되겠지? 자, 갈게. 자, 온도가 높은 용암은, 현무암질이지? 현무암질은 거의 1100도가량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용암의 특성에서 온도가 나와 있지? 600, 700, 1100, 1200. 이미 자료로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온도가 높은 용암은 점성이 작다. 온도 높은 건 현무암질이죠? 현무암질은 점성이 크다, 작다? 점성이 작아서 이렇게 완만한 화산체를 이루고 있는 거지. 순상 화산을. 자, 그럼 맞고. 경사가 큰 화산체, 자, 생성 용암에 SiO2 함량이 많다. 경사 큰 것, 이거 SiO2 함량 많지? 이건 자료 분석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SiO2가 많으면 점성이 크다. 사슬이 많으니까. 자, 가화산체에 나보다 화산가스가 많다. 참고로 유문암질이 화산가스를 많이 가지지? 이거는 원래 화학적 성분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점성이 크니까 가스가 잘 도망가지 못하잖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화산 쇄설물도 유문암질이 많죠.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많은 용암 물질들은 날리면서 이걸 굳어서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산 쇄설물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번 되겠지. 자, 8번. 자, 지금 분출 형태가 나와 있는데 뭐 경사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금 분출 형태를 보게 되면 가는 폭발적이고 나는 흘러내리는 거지. 조용히 분출하는 거고. 가가 후진하는 감이 유문암질과 현무암질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문제에서 가의 값이 더 큰 것 물어봤어. 가는 유문암질이야. 자, 유문암질은 SiO2 함량 많은 거 맞지? 자, 용암의 유동성은 작죠. 유동성은 작지만 오히려 점성은 크겠지? 자, 화산 분출물 중에 화산 쇄설물이 차지하는 비율. 참고로 화산 분출물이라는 것은 고액기 다 있다 그랬어. 고체인 화산 쇄설물, 액체인 용암, 그리고 기체인 화산가스. 근데 유문암질은 화산 쇄설물이 많아 적어? 화산 쇄설물이 많죠? 폭발할 거니까 이게 다 화산 쇄설물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으로 적겠지. 어쨌든 화산 쇄설물은 분출물 중에 가장 현재 다른 애들보다는 현무암질보다는 화산 쇄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10번. 자, 마지막. 자, SiO2 함량 쭉 나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분할 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만 구분했어. 실제로는 이건 G2의 내용인데, 반심성암이라서 그 중간값까지 있습니다. 자, 화산암은 입자 크기가 작고, 심성은 입자 크고, 그리고 반심성암이 큰 것과 작은 게 섞여 있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 자, 넘어갈게. 자, 현무암은 반려암보다 광물 입자 크기가 크다. 자, 현무암은 화산암이고 반려암은 심성암이죠? 심성암이 더 크겠지?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화강암의 주요 조암 광물은 석영과 장석이다. 조암 광물이 뭐냐면 그 암석을 이루는, 조성하는 광물들이야. 자, 그럼 여기 화강암 보게 되면 화강 봤을 때 석영과 장석, 석영, 장석 많이 있죠? 조암 광물 맞겠지? 맞습니다. 답은 그래 2번 되겠지? 자, 3번. 화성암의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자, 철 성분은 증가한다. SiO2 함량 많은 건 여러분들 유문암질로 가는 거였지? 근데 유문암질은 색깔이 밝으면서 철 성분, 철과 칼슘, 마그네슘 양이 적었지? 그리고 여기에도 벌써 나와 있죠? 현재 보면 여기 철과 칼슘, 마그네슘은 여기 염기성암에 많은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죠. 자, 넘어갈게. 자, 염기성암 유색광물보다 무색광물 함량비가 많다. 여기 바로 염기성암. 자, 염기성암은 유색광물이라는 것은 여기 봐. 감, 희, 각, 크겠지? 얘들이 다 유색광물이야. 감, 희, 각, 흑. 얘들이 다 유색광물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염기성암들은 유색광물이 많았죠? 감남석, 희석, 각섬석.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색광물 많단 말은 틀렸지. 자, 어두운 색의 화성암은 어두운 색이랑 화성암이란 것은 바로 이 염기성암을 말하겠지? 밝은색 화성암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아니지. 왼쪽 있는 이 염기성암이니까 양 자체는 적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봐봐. SiO2 함량에서 52와 62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단 구분한 거고 실제로 정확하게 하면 63%였지? 정확히 하려면 63입니다. 그까지 기억 좀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 자, 마그마라는 것은 암석이 마그마가 되는 건데, 고체가 액체되는 것. 그러면 녹아야 되는 건데, 녹는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가능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은 온도가 상승하는 것,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녹는 것. 자, 두 번째로 압력이 하강하는 것. 자, 압력이 하강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자,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누르는 것들이 적어지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건데 보게 되면 멘틀대로 상승문화 또는 플룸 상승류가 되는 거겠죠. 뜨거운 플룸. 이걸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물 공급이 이루어지면 암석의 녹는 점 자체가 용융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물을 포함하면 암석 용융 온도가 내려가면서 쉽게 녹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지.
자, 용융점 또는 녹는점이라고 현재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입자 사이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쉽게 이들 간이 손을 놓는다.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풀어진다. 바로 고체 X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함수 광물기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좀 할게. 자,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 앞번 교육과정에 없던 내용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시험에 나와. 앞으로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자, 넘어갈게.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는데, 자, 봐봐. 이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리값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온도야. 뭐냐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바로 온도값은 가로값이야. 그 말은 뭐냐면, 깊이가 깊어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또 들어가면 더 높아지고, 또 들어가면 더 높아지고, 이 말이지.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 거야. 자, 근데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오는 그림, 이 그림이 나와. 이걸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할게. 설명 다 하고 이 그림 그리도록 할게. 설명 다 하고, 자, 간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하의 온도 곡선. 뭐냐면 세로축이 깊이고 아까 이게 가로 온도야.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를 일부를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똑같아. 이걸 보게 되면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지. 됐지? 일단 이거는 이해를 좀 하고. 자, 다음. 자, 보면 이 빨간 선, 보라색인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맨트랙 용융 곡선이야. 맨트랙 용융 곡선. 용융이란 말은 녹는 거잖아? 자, 생각해봐. 아까 녹기 위해서는, 암석이 녹기 위해서는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 높아야 된다. 압력은 낮아야 된다. 그러면 온도가 높단 말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압력이 낮단 말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잠시만. 아래란 말은 봐봐. 땅속 들어가는 거잖아. 땅속 들어가서 그럼 쉽게 생각할게. 땅이라 말고 물이라 생각하면 돼. 물속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수압이 커지잖아. 똑같아. 물 대신에 흙이 있는 거고 또는 암석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압력이 낮아지면 되는 거지. 그럼 압력이 낮아진단 말은 위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온이나 저압 부분. 반대로 온도가 낮거나 왼쪽에 있는 거지. 온도가 낮거나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또 압력이 또 높으면 서로 반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지. 녹을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고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액체가 뭐냐면 바로 마그마를 말하는 거야. 마그마를.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선은 이 빨간 선, 맨트릭 용융 곡선이라는 것은 이 대각선되어 있는 이 경계선은 왼쪽 아래는 아직 안 녹아서 굳어있는 암석을 말하는 거고 이 선에 닿으면 녹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선, 빨간 선보다 오른쪽 위에 있으면 다 녹아있는 마그마 상태입니다. 용융 상태야. 그래서 용융 곡선이라는 말 쓰는 거지. 됐나? 이해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이따가 설명 다 하고 갈게. 아직, 그림에서 내용 다 안 나왔거든, 아직. 자, 갈게. 하나 더. 자,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여러분 문제 파란 것까지 다 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 파란 게 뭐냐면, 파란 게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야. 물을 포함한.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깊이가 깊어질수록 녹는 온도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작아지고 있죠?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깊이가 깊어지면 녹는 온도는 높아야 돼. 왜냐하면 압력이 크니까 꽉 눌러놨으니까 풀을 헤쳐지려면, 녹으려면, 액체로 바뀌려면 더 큰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효과보다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녹는 온도 어떻게 된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 증가에 의해서 녹는점이 높아지는 것보다 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용융점이 내려가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얘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반대경을 가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럼 이 그림 좀 하나만. ABC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런 거였어.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게 이런 거였잖아. 원래 A 봐봐. A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깊이가 되는 지점에서 A가 있어. 그러니까 봐. 내가 땅속 쭉 들어가면 이게 지하의 온도 곡선이잖아. 그럼 땅속 들어가면 이 온도 따라서 쭉 변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깊이에 들어갔어. 그러면 A라는 곳은 이만큼 한 1500대는 이 정도 온도를 가지겠지?
근데 이놈은 아직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야? 안 녹았지. 왜냐하면 녹으려면 이 보라색 선을 닿아야 돼. 이 선에 닿아야지만 녹는 거잖아. 아직 이 선에 안 닿았기 때문에 녹은 상태가 아니지. 그러면 A란 놈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는, 녹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에 닿게만 하면 되는 거지. 보라색에 접근만 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변하는 요소는 두 가지지. 뭡니까? 가로축과 세로축. 가로축은 온도 변화시키거나 세로축은 압력 또는 깊이를 변화시키거나 그 말이지. 자, 갑시다. A가 이 선에 닿으려면 먼저 가로의 변화.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이 선에 닿으려면? 보라색 닿으려면? 네? A 지점에서 보라색 닿으려면 가로로 두분다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 가면 이 선 닿잖아. 이 선에 닿으면서 높겠지. 됐나? 그러면 오른쪽 간단 말은 바로 뭡니까? 온도가 증가되는 거 말하는 거지. 가로축이 온도니까. 자, 그리고 또 A가 자, 세로의 변화. 세로는 뭐냐면 깊이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되는 거지. 물론 둘은 비례관계고. 자, 그러면 A에서 자, 세로 방향 움직여서 이 보라색 선에 닿으려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가면 선에 닿겠죠. 이렇게 또 녹는 거지. 그럼 올라간단 말은 깊이가 얕아지는 것, 그 말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것, 압력이 줄어드는 거지. 됐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게 되면 다 이렇습니다. 이 지하 온도 곡선상에 하나 점 찍어놓고 화살표로 오른쪽 가거나 또는 위로 가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막 물어봐. 뭐 두 가지지? 온도 증가 또는 압력 감소.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표시 좀 할게.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건데 암석이 주변으로부터 열 공급받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온도 증가 과정이죠. 맞지? A, B 이거 표시합시다. 그리고 압력이 하강하면 A에서 아까 C가 되는 거 있지? 올라오는 거 있지? 이거 필기한 거에 추가로 좀 적읍시다. 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하나 더 표현하는데 이겁니다. 그림에 안 한 게 뭐냐면 이 보라색이 점선 이건 표현 안 했어 아직.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자, 이거 봐. 이 뭐냐면 아까 맨틀의 용융곡선인데 이 맨틀의 용융곡선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야. 정확히 말하면 물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맨틀의 용융곡선입니다. 근데 물을 포함하면 용융곡선, 녹는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낮아지는 거면 오른쪽 갑니까? 왼쪽 갑니까? 왼쪽이지? 그래서 물을 포함한 게 빨간 선이었는데 물을 포함하지 않은 게 빨간 선이었는데 물을 포함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뭐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노란 선이. 전체적으로 다 어때? 왼쪽 같지? 전체적으로 왼쪽 같단 말은 녹는 온도 자체가 더 낮아진 거지. 가로축이 온도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노란 선 하나만 더 표현하겠습니다. 노란 거. 자, 원래 거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었고 물을 포함하게 되면 이 노란색 좀 더 전체적으로 온도가 녹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마그마의 생성 장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을 한번 따져볼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 건데. 자, 봐봐. 뭐냐면 해령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열점에서도 만들어지지. 이들이 현재 만들어 분출되는 거잖아. 근데 해령과 열점은 그대로 상승해서 현재 보면 만들어진 것들이었어. 상승해서. 그 말은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섭입하면 자, 이 해양판이 섭입하면 이 해양판에 있는 해양 지각에서 탈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던 함수 강물들이 물을 내뿜어내. 그러면 자, 섭입하는 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주변 멘틀에다가 물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멘틀들은 물을 받음으로써 녹는 온도가 낮아지고 녹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멘틀 구성 물질 중에 녹는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 먼저 녹겠지. 그래서 부분 용융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부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상승하게 되면 올라와서 나중에 대륙지각과 만난다는 거지. 그럼 이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 일부러 녹여버리는 거지. 그럼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지. 화강암질과 똑같은 성분이 유물암질이잖아. 그 유물암질 마그마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유물암질 마그마가. 근데 이 현무암질과 유물암질이 다시 두 개의 마그마가 섞이면 결과적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자, 이거 이 내용 정리할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간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변동도에서의 마그마 생성인데 좀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쭉 풀어서 정리할 거야. 쭉 풀어서. 자, 발산형 경계. 자, 변동대라고 했으니까 지각 변동 일어나는 지역들에서의 마그마 생성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나타낼 거야.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의 상승부잖아? 멘틀의 상승부니까 바로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멘틀이라는 것은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이 암석은 실제로 다양한 광물, 다양한 성분으로 합쳐진 혼합물이야. 그러면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성분들은 다 녹는 온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녹는 온도가 낮은 애들부터 우선적으로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가 녹는다는 말을 우리가 부분 용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녹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멘틀은 감남암질이라고 그래. 그 성분이 다른 거지. 근데 녹는 점 낮은 일부 성분들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다 녹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자,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참고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두 군데밖에 없잖아. 보존형 경계에서는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둘만 이야기할 겁니다. 판의 경계에 대해서는. 자,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섭입이 일어나는 거죠. 해양판이 섭입합니다.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해양 지각에 있던 함수 광물들이 물을 뿜어내는 거지. 탈수가 발생한다. 탈수란 말은 물이 탈출하는 거지.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 말이죠.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주변 멘틀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 멘틀이 물을 받게 되면 멘틀의 녹는 온도가 용융 온도가 내려가겠죠? 물이 포함되게 되면 녹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멘틀의 용융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자, 이 물이 주변 멘틀에다 물을 공급해줬다. 그렇게 함으로써 멘틀의 용융 온도는 낮아졌다.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해서 멘틀이 부분 줄게. 용융 온도가 내려갔단 말은 결과적으로 녹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 녹을 수 있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마찬가지야. 다 녹는 게 아니라 역시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우선 녹는 거야. 바로 부분 용융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이놈들이 부분 용융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자, 이 현무암질 마그마를 스몰 a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렴 경계에서는 원래 다양한 암질의 마그마가 만들 수 있거든.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를 일단 뒤에도 계속 쓸 거라서 줄여서 현이라고만 쓸게. 현무암질 마그마를 줄여서 현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암석이 마그마가 됐어.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됐어. 그러면 그 말은 고체가 액체된 거잖아? 그러면 봐. 원래 고체는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럼 이놈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서 액체로 바뀌었어. 그럼 입자 간격이 어떻게 되죠?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 100개가 있는데 고체가 100개 입자를 가지고 있으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근데 똑같은 100개 입자인데 액체가 돼버리면 서로 간격이 넓어지는 거지? 그럼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똑같다 하더라도 암석이 마그마가 되어버리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가벼워집니다.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하 심부에서 지하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상승합니다. 밀도가 줄어드니까 가벼워지니까.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는 거지. 땅속에서 만들었다 올라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상승하다가 대륙 지각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1100도 이상 아주 온도 높은 애들이잖아. 그럼 이 대륙 지각을 막 갖다 대게 되면 대륙 지각에 열을 공급해 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륙 지각이 열을 받아서 일부가 녹아서 이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죠. 현무암질은 고온이기 때문에 이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니까 이들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제 새롭게 또 다른 마그마를 만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다른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 유문암질 마그마를 B라고 하겠습니다. 또 뒤에 쓸 거라서 이 유문암질 마그마를 또 U라고 할게요. U. 자, U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다.
자, 이미 벌써 현무암질 마그마는 만들어서 막 올라오고 있었고 위에서 대륙지가 만들면서 유물암질 마그마를 만들었어. 그러면 마그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두 개는 어때?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섞여버리겠지. 그리고 마그마 액체니까 올라오게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서 중간 성분인 안산암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런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렴형 경계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과정을 또 한번 제시를 할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 지금 제시했던 이 과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자, 일단 이 안산암질 C라고 할게. A, B, C 세 가지가 만들어졌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 다른 과정. 자, 뭐 있냐면 아까 해양판 섭입 똑같습니다. 해양판이 섭입해서 결과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었지? 위에 과정, 이 과정이야. 위에 있는 과정대로 그대로 해양지각 가열돼서 해양지각이 부분 용융되는 것. 봐봐. 해양판이 섭입을 해서 해양지각이 가열됐을 때 일단 섭입했지만 해양지각이 일단 땅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아까 지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온 곡선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해양지각이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온도가 돼버리면 이 해양지각 자체가 녹을 수 있겠지? 근데 해양지각도 다양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근데 원래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잖아? 근데 이 현무암질이 다 녹는 게 아니라 녹는 점 낮은 애들이 우선적으로 녹아버리면 역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다 완전하게 녹아버리면 현무암질이 되겠지만 일부가 녹으면 녹는 점이 낮은 애들 일부만 녹게 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성분적인 이런 차이가 있어. 됐지? 자, 또 하나 더. 자, 위에서 만들었던, 자, 위의 과정. 수렴형 경계에서 결과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A, 이 A.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자, 올라오다가 유물암질 마그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륙지각 덩어리가 화강암이잖아? 봐봐. 아까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유물암질 마그마라는 액체와 만나는 거예요. 액체와 액체끼리.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 올라오다가 대륙지각 덩어리가 큰 암석 덩어리가 이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 뭐 녹아있는 시럽을 주는 게 아니라 딱딱한 각설탕을 넣어줘 버리는 거지. 성분은 똑같은데 그런 겁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다면 이 마그마의 화강암 자체가 덩어리가 고체가 들어가 버리면 어쨌거나 이 두 개가 섞일 거니까 성분적으로는 중간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 그 말이죠. 중간. 화강암이 녹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 자체가 아예 덩어리가 고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녹아버리는 거지. 녹아서 섞이는 것.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다가 위에 똑같이 A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었다가 일이 점차 식게 되면 점차 식으면 자 볼게. 자 아까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다양한 성분이 있지? 그럼 이들이 식으면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녹는 점이 높은 애부터 굳을까? 녹는 점이 낮은 입자부터 결정부터 굳을까? 낮은 거 맞나? 봐봐. 왜냐면 봐봐. 마그마가 예를 들어서 1200도로 할게. 이놈 온도 쭉 내려갈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란 놈이 1100도에서 녹는 애였어. 그럼 1100도가 되면 1100도 밑으로 내려가면 굳어버리겠지? 맞나? 또 온도 더 내려가면 B라는 놈은 원래 1000도에서 녹을 수가 있어. 그 말은 1000도보다 밑에 내려가면 이놈 굳어버리겠지. 그 말은 원래 마그마가 점차 식게 되면 녹는 점이 높은 애들부터 다시 고체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지. 이해됐나? 이건 자세히 몰라도 돼. 그럼 어쨌거나 굳어서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성분이 달라지겠지. 그걸 분화라고 그래. 마그마의 분화. 그래서 마그마의 분화가 돼서 안산암질 마그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돼.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원래 분화는 원래 G2에 나오거든. 자, 마지막 한 줄만 할게. 미안. 자, 마지막 한 줄만. 자,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열점. 이거 맞게. 열점. 아예 한 줄이야. 좀만 힘내자. 자, 열점은 플룸 상승유잖아. 뜨거운 플룸이지. 상승한단 말은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똑같아. 왜? 발산능력은 똑같지.
멘틀 부분 용돼서 결과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열점은 발산형 경기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